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기업 업앤다운입니다. 이 한국거래소가 우리나라 연봉 1위라고요. 이 도대체 얼마나 받길래 1위인가요? 네, 많은 분들께서 우리나라 공공기관 1위 연봉의 평균 연봉은 얼마일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무려 6년 동안 계속해서 평균 연봉이 1위를 기록을 해왔었는데요. 한국거래소 직원 700여 명의 평균 임금은 총 1억 1,2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식보다 조금 적긴 한데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총 104개, 304개 공공기관 중에 1위를 기록한 셈인데 연봉이 5억 정도 된다면 일당으로 따져봤을 때는 뭐 하루에 15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할 수가 정말 있겠죠. 많이 버네요. 네, 정말 한 달에 150만 원 버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형평성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책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 직원들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1인당 복리후생비는 심지어 1,306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공공기관 중에 1위는 아니지만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복리후생비가 1,000만 원이 넘는다니 정말 먼 나라 이야기만 같습니다. 이 한국거래소의 관계자는 대부분이 이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각자의 분야에서 다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가 없는 이 세상인데 전문가라고 해도 너무 턱없이 이렇게 높은 임금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턱없이 높은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국거래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하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높은 금액을 받아도 되나요? 정말 시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만한 일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면 뭐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받는 금액에 비해서 그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그 연봉에 대해서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한국거래소는 그동안 자금 조달 등의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한 채 경영 실적은 최하위를 기록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감사평가에 따르면요. 111개 공공기관 가운데 성적이 하위 14%에 속하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직접 금융을 조달하는 실적에 대해서는 2011년도 6조 8천억 원을 기록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1조 9천억 원으로 아주 크게 감소까지 했습니다. 본연의 업무도 아주 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임금을 받아왔던 거죠. 올해 초 한국거래소의 방만 경영이 이렇게 계속되자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방만 경영이 해소될 때까지 준공공기관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한 건데요. 하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서 한국거래소는 1인당 복리후생비만 약 446만 원 정도 내리는 등 아주 방만 경영을 해소했다라는 신용만 아주 살짝 그러네요, 정말. 이 정도로 방만한 집단에 1억이 넘는 연봉이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복지 혜택 수준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복지 혜택도 많은 분들께서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한국거래소가 편법적으로 제공한 복지 혜택이 총 71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한국거래소의 간부들이 또 그동안 보직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간부급이 되면 뭐 사실 일할 거리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거의 보직이 없이 하는 일이 없이 놀고 계신 분들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분들은 보통 이 뭐 차량 관리 등 업무를 보면서 억대 연봉을 받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장급과 부부장급은 직원 절반에 가까운 이 56명이 현재 보직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차량 관리, 또 뭐 시설 관리, 예비군, 민방위 업무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보직 없는 부장급들이 평균 연봉은 1억 1,300만 원을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문제가 많네요. 네, 모두 세금일 텐데요.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또 임금 인상이 어려워지자 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30억 원을 복지 포인트로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사주조합의 기부금으로 9억 원을 출연을 해서 직원당 132만 원의 우리사주 구입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무원 복무 규정을 무시한 채 유급휴가와 청원휴가 등 휴가 제도를 바꿔서 보상금을 받는 등 편법 휴가까지 사용을 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복마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임금체계의 형평성이 없어지는 것은 공공기관의 노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노조가 참 일을 잘하나 봐요. 네, 이 정도면 뭐 1등 노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독과점과 그리고 강성 노조가 더해지면은 신의 직장이 탄생한다. 또 이 신의 직장은 철밥통과 고임금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 이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또 여기다 한술 더 떠서 이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이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국가에 내기도 했습니다. 고소를 한 건데요. 기재부를 상대로 공공기관 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가고 냈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결정이다라는 주장을
주장인데 정부의 지분 하나 없는 순수 민간 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이죠. 네. 사실 문명이 아주 많이 발달을 했어요. 점점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인데 이분들 뭐 공공기관 뭐 안 해도 그만이니까 정말 그 연봉을 한 2,500만 원 정도 선으로 맞춰드리면 네. 정말 열심히 수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제가 과거 그 10년 전에 육군 병장으로 복무하면서 네. 월 약 2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왔거든요. 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참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형편성 없는 그런 연봉 체계 하루빨리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허탈하다 못해 위화감까지 드는데요. 관피와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데 공공부문 개혁도 시급해 보입니다. 적자나면 세금으로 메우고 철밥통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힘들겠죠. 제대로 된 구조조정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주경제를 검색하시면 아주 모바일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